이강인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정말 몰랐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새로운 7번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한 팬들이 많았습니다. 프리시즌 훈련에 늦게 합류했고 아직 팀 전술과 경기 리듬을 완벽하게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라운드에 들어온 이강인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후반 12분 교체 투입된 뒤 단 13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대0 승리를 이끌며 공식 데뷔 전부터 경기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팀에서 첫 경기를 치른 선수가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장면은 정말 흔하지 않았습니다. 2026에서 2027 시즌 라리가 개막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구장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승격팀 말라가를 상대했습니다. 전력상 아틀레티코의 우세가 예상됐지만 전반전은 생각보다 훨씬 답답했습니다. 말라가는 촘촘한 수비진을 구축하며 중앙 공간을 철저하게 막았고 아틀레티코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도 결정적인 기회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라가의 빠른 역습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였고 전반 막판에는 얀 오블락의 슈퍼 세이브가 나오지 않았다면 선제 실점을 허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반은 0대0으로 끝났고 시메오네 감독은 후반 시작부터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후반 12분 마침내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들어섰습니다. 등번호 7번을 달고 아틀레티코 공식 데뷔전을 시작한 이강인은 처음부터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전방과 3선, 오른쪽 측면까지 폭넓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 사이의 공간을 찾았고 후반 14분에는 약 30m 거리에서 과감한 연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골문을 살짝 벗어났지만 이강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어 후반 18분에도 중거리 슈팅으로 코너킥을 만들어내며 말라가 수비진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열을 마친 이강인의 왼발이 후반 25분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다비드 한츠코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수비수가 1명, 2명, 3명이나 있었지만 이강인은 좁은 공간에서도 공을 놓치지 않았고 특유의 섬세한 왼발 드리블로 순식간에 수비진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골문을 바라본 순간 망설임 없이 왼발을 휘둘렀습니다.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골문 반대편 구석으로 정확하게 빨려 들어갔고 골키퍼는 몸을 날렸지만 손끝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골이 터지는 순간 메트로폴리타노는 말 그대로 폭발했고 이강인은 그대로 무릎 슬라이딩을 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고 수만 명의 홈팬들은 새로운 7번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골 이후였습니다. 이강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답답했던 아틀레티코의 공격은 완전히 살아났고 후반 28분에는 이강인이 아데몰라 루크먼에게 절묘한 패스를 찔러주며 또 하나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루크먼의 슈팅은 말라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혔지만 경기의 흐름은 이미 아틀레티코 쪽으로 넘어온 뒤였습니다. 말라가 수비수들은 이강인을 막기 위해 계속 움직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격수들에게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결국 후반 40분에는 알렉스 바에나가 절묘한 프리킥으로 추가골을 터뜨리며 아틀레티코의 2대0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강인 역시 경기 막판까지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을 이어가며 팀의 완승을 완성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당연히 이강인이었습니다. 약 33분을 뛰면서 결승골을 기록했고 결정적인 기회를 한 차례 만들어냈으며 14번의 패스 중 13번을 성공해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상볼 경합에서도 4번 모두 승리했고 풋몹은 이강인에게 7.9점의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 MVP까지 이강인의 차지가 됐습니다. 벤치에서 시작한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결승골을 넣은 뒤 MVP까지 가져간 것입니다. 스페인 언론 역시 곧바로 이강인에게 주목했습니다. 아스는 이강인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며 강인
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좁은 공간에서 보여준 창의성과 결정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의 영입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바꿀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르카 역시 새로운 7번의 데뷔전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첫 경기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7번을 달았던 앙투안 그리즈만 역시 이강인의 골 장면에 반응하면서 현지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강인에게 이번 골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득점한 것은 마요르카 시절이던 2023년 5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에서 성장한 뒤 PSG로 떠났던 이강인은 새 시즌 동안 프랑스 무대를 경험했고 이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귀 첫 경기에서 곧바로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징적인 7번을 달고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결승골이었습니다. 마치 스페인 무대에 자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가장 강렬한 방법으로 알린 것과 같았습니다. 경기 후 이강인은 자신의 활약보다 팀 전체의 경기력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팀의 우승을 위해 최대한 많은 승점을 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대회 우승이 목표이며 라리가 역시 당연히 포함된다는 자신감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막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단 한 경기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상대팀들은 이강인의 왼발과 드리블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강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 경기에서 이강인이 보낸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공간을 주면 위험하고 왼발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두면 더 위험하며 라인 사이에서 공을 잡게 하면 경기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단 13분이었습니다. 등번호 7번, 공식 데뷔전, 결승골, MVP, 그리고 팀의 2대0 승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전반전 답답했던 아틀레티코를 후반에 바꿔놓은 선수도 이강인이었고 경기의 균형을 깨뜨린 선수도 이강인이었습니다. 이제 스페인 팬들이 궁금한 것은 단순히 이강인이 다음 경기에서 또 골을 넣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과연 이강인이 올 시즌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첫 장면은 이미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7번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